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돌싱입니다. 이혼을 한 지는 몇 년 되었는데 이렇게 이혼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아주 즐겁고 유쾌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첫째 아이 생일 때문에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애가 전부터 사고 싶다고 했던 운동화를 선물하려고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면상을 마주쳤어요. 전 남편이었죠. 전 남편은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씩씩거리며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죠. 그런데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저와 헤어질 당시에만 해도 상간녀는 무척 예뻤거든요. 피부는 팽팽하고 주름 하나 없이 관리되어 있었던 데다가 손톱과 발톱에는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나 하이힐을 즐겨 신는 저와는 정반대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날 본 상간녀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카락에 화장을 했음에도 주름과 노화를 가리지 못했어요. 게다가 손톱은 네일도 없이 뭉툭했고 옷은 예쁜 옷이었지만 얼굴에 노화가 너무 심해서 도무지 이쁜 옷이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았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얼굴이 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전 남편은 그런 상간녀와 말다툼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웃으며 축하까지 해줬죠. 제가 왜 남편과 상간녀의 싸움에서 축하하며 웃었는지 궁금하시나요? 제가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저와 4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당시에도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이어졌어요. 보통 소개팅, 맞선 등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시부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게 됐거든요. 당시에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희 병원에 다니면서 많이 얼굴도 익히고 가까워졌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는 언제부터인가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이랑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하셨죠.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어요. 환자와 그런 식으로 엮이는 걸 병원에서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개인 재량이긴 하지만 잘못되면 환자도 잃고 제 신용도 잃는 거라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양하겠다고만 말했었죠. 그런데 시부는 아주 끈질기게 말했고 이러다가는 다른 직원들한테도 폐를 끼칠 것 같아서 한 번만 만나기로 했어요. 한 번 만나고 아니면 2번 다시 그런 권유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받았죠. 그렇게 남편과 만났는데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 저도 마음을 주게 됐어요. 그렇게 사귀게 되고 1년쯤 되니 시부가 먼저 너희 결혼 안 하냐 하더군요. 그런 건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건데 시부의 말에 남편도 제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야 알았죠. 시부가 생각보다 부자라는 걸요. 결혼 후에는 첫째 아이가 들어섰고 아이를 낳고 1년 만에 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연년생이었어요. 아들 둘을 연속으로 낳고 나니 제 몸도 축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에게 정관 수술을 시켰어요. 남편도 애가 둘이면 괜찮겠다고 했었고요. 그렇게 결혼 초반에는 저희도 괜찮은 부부였고 가족이었어요. 꼼꼼하고 계획적인 남편과 그런 남편의 뒤를 받쳐주는 와이프였거든요. 그게 엇나가기 시작하게 된 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무렵이에요. 저는 일은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사생활에서는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일과 사생활이 철저하게 다른 타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는 내내 긴장되어 있었고 그 결과 집에서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긴장을 풀 때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 모습을 엄청 싫어하며 잔소리를 하더군요.
결혼 초반에는 그런 어설픈 모습도 귀엽다고 해주더니 그때는 엄청 싫어하며 잔소리를 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상간녀와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남편 생일은 겨울이라 아이들은 모두 방학이었고 며칠간 친정집에 놀러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남편 회사 앞까지 가서 몰래 남편을 기다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얼른 퇴근하고 오라고요. 남편이 혹시라도 야근을 할까봐 그렇게 문자를 보냈고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을 보내왔어요. 그렇게 앞에서 20분쯤 기다렸을까요? 퇴근 시간이 10분 정도 지나서야 남편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옆에 누군가 팔짱을 끼고 서 있더군요. 그냥 회사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팔짱 정도, 그래, 낄 수도 있겠지. 친한 사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애써 생각했는데 그 뒤의 모습은 그런 생각을 깡그리 날려버렸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더니 뺨에 뽀뽀를 하더군요. 정말 기분이 순식간에 추락하는 걸 느꼈어요. 너무 흥분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 사람은 남편의 차를 탔고 같이 나가더군요. 충격받은 저는 집으로 와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어요. 한 번의 실수라고 빌고 또 빌면 그래, 용서가 가능할 거야. 애써 이룬 내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대로 확인이라도 해보고 나서 남편에게 따지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저는 그 뒤에 사람을 시켜서 상간녀의 뒤를 캤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바람피는 남편 뒤를 캐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에 대해서 알게 된 저는 남편 몰래 상간녀를 만나러 갔어요. 이미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잔뜩 받아서 두 사람 사이가 불륜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결혼식도 했고 애들 돌잔치도 했으니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건 모를 리가 없었죠. 상간녀 집으로 가는 길에 기분이 어찌나 부글부글 끓던지 제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집 벨을 울리자 나온 건 상간녀의 어머니였어요. 혹시 따님 집에 있으신가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누구세요? 따님이 만나고 있는 남자 와이프예요. 그 말에 상간녀 엄마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그리고는 상간녀가 없다고 하더군요. 없으면 어쩔 수 없네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수밖에요. 그 말에 상간녀 엄마가 흠칫하더니 돌아서는 제 옷을 붙잡고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들어가니 상간녀가 무척이나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 알죠? 피해서 다니려면 얼굴도 익혔을 테니까요. 알아요. 그런데 여긴 왜 왔어요? 따져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 남편이겠죠. 내가 누구한테 따지건 그쪽이 관여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저의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 만난 사람도 잘못은 했잖아요. 왜 본인만 쏙 빠져나가려고 해요? 웃기지도 않네. 이보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남편이 그렇게 와이프 싫다고 나한테 온 걸 왜 나를 탓해요? 아주머니를 탓해야지. 그 말을 하며 상간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봐요. 세월을 고스란히 맞은 얼굴에 센스 없는 옷. 머리도 질끈 묶어서 수수하기 짝이 없는데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한테 끌려요? 솔직히 지나가는 남자 100이면 100, 아주머니는 싫다고 할 건데 그 사람이라고 다르겠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아주 당당하네. 따님을 어떻게 가르쳤으면 불륜을 저지르고도 본처한테 이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키운 거죠? 어머니라면 딸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한다면 말렸어야죠. 우리 애가 뭐가 잘못했어요? 아니, 막말로 우리 딸 혼자서 좋아서 불륜이 됐겠냐고. 그쪽 집 남편도 우리 딸 좋아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럼 당신이 남편 단속을 잘하던가. 남편 잡아두지도 못하면서 어디 와서 본처 행세야?
자기 모자란 건 생각도 않고 여기 와서 남의 딸한테 뭐라 하는 건지. 당신 여기 온 거 당신 남편이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단체로 쓰레기네. 딸이 상간녀가 된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할 정도면 그래, 상간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런데 나 이혼 절대 안 해줄 거야. 둘이서 몰래 만나든 대놓고 만나든 알아서 해. 그런데 그거 알지?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너는 행복한 상간녀 되는 거고 나는 불행하지만 권리는 다 가진 본처 되는 거야. 내 아들은 그 사람 호적에 들어가고 네 자식은 호적에도 못 올리는 혼외 자식이지. 그 사람은 아줌마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이혼한 건 당신이라고. 나는 그 사람하고 정식으로 재혼할 거야. 그래, 언젠가는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넌 상간녀야. 그리고 그 사람이 욕구 푸는 도구고. 처음이라서 봐주려고 했는데 넌 정말 답이 없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말도 못하고 꿈뻑거리고 있더군요. 잘해봐 어디.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는 안 뺏겨. 내가 여자로서 불리하긴 하지. 근데 법적으로는 내가 훨씬 유리하잖아. 안 그래? 그럼 상간녀 소송 걸 테니까 알아서 준비 잘하고 있어. 등기는 회사로 보낼 테니까. 그 말에 상간녀 얼굴이 완전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얼굴 보며 비웃어주며 밖으로 나왔죠. 안에서 상간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오는데 정말 너무 시원했어요. 그렇게 한탕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설마 그 여자 집에 갔다 왔어? 당신이 거길 왜 가?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이 그냥 민폐 끼친 거라고. 그 여자는 다르게 말하던데 누가 진짜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지금 나한테 그 여자 집에 왜 갔냐고 따질 때가 아니지. 여기서 따져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불륜남. 그 타이틀이 갖고 싶었어? 그래서 회사 직원이랑 바람나서 즐겁게 놀았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좀 가깝게 지내는 사이고 잠깐 그런 사이가 됐을 뿐인 거지. 당신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불륜이라기보다는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그 여자한테 그렇게 진심은 아니었다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 사실은 그 여자 정리 안 하면 당장 아버님께 이야기하려고 했거든. 이틀 전에도 당신 바쁘다고 하고 그 여자랑 모텔에서 뒹굴 때 시댁 가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밥 먹고 근처 놀러 갔다 왔거든. 좋아하시더라. 아들은 부모님한테 신경도 안 쓰는데 며느리가 신경 써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 아버님이 아들 불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화내실지 나도 모르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 그 여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진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이런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아버님께 다 이야기해버릴 거니까. 당신 진짜 너무하다. 매번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인질로 내세우면 좋아? 인질? 누가 인질인데? 당신이 그런 짓만 안 했으면 내 행동은 그냥 시부모 생각하는 착한 며느리가 할 행동 아니야? 그리고 경고하는데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할 거야. 그거 당신이 대신 내주면 나 진짜로 가만 안 둬? 제 말에 남편이 조용해졌어요. 시부는 시끄러운 걸 무척 싫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물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 집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시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남편은 시부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상간녀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하고 각서를 쓰고 확답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나 버렸어요. 집안은 내내 아슬아슬하게 굴러갔어요. 그래도 가정은 지켜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등기는 회사로 보냈죠. 그 등기에 회사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신경 쓸 일 아니죠. 열어보지 않는 한 남편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폭해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소리라도 친다면 더 속이 시원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걸 보면 불륜남이 누구인지는 이야기 안 한 모양이에요. 결국 상간녀는 일을 그만뒀고 퇴사 후 퇴직금으로 제게 위자료를 줬어요.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 그 뒤로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더군요. 꿍꿍이가 있는 모양인지 제가 한 집안일에 매번 트집을 잡고 그걸 이유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청소가 꼼꼼하지 못하다, 세탁이 위생적이지 못하다, 요리가 맛없다, 남편 내조를 안 한다. 아주 가지가지 내용으로 저를 트집 잡고 화를 냈어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제가 못하고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년간의 부부 생활로 저도 어느 정도 집안일에 익숙해진 데다가 제가 못하는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청소 도우미를 불러서 깔끔하게 정리까지 하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무조건 트집을 잡아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이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해줘. 집안일이고 뭐고 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꼼꼼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솔직히 이 집에 머물고 싶지도 않아.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지 말해봐. 요리? 한식 자격증까지 따서 매일 다른 요리 해주는데 청소? 매일 청소기 돌리고 이틀에 한 번 걸레질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매일 처리하는데 세탁? 흰 빨래, 검은 빨래, 속옷, 수건 다 따로 세탁하는데 어디가 문제인 건데? 셔츠에 바지까지 다 다림질을 해놓잖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사람 불러서 대청소하고 어디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진짜 이유를 대. 당신 여전히 그 여자랑 정리 안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눈만 가리면 다 가리는 줄 알았지? 그 여자 퇴사하고 나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이상하게 트집 잡을 때 벌써 상간녀 뒷조사 다 했거든? 재미 잘 봤더라. 자식 새끼들 놔두고 젊은 년이랑 바람피니까 회춘하는 기분이디? 이혼?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이 아버님한테 허락받아. 그러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나 대신 그 여자가 더 젊고 예쁘고 능력 있어서 같이 살고 싶다고. 당신이 직접 아버님한테 말하라고. 그 정도도 못하는 거면 내가 이혼은 왜 해줘? 저는 이번에도 시부를 입에 올렸고 애석하게도 이번에는 남편에게 통하지 않았죠. 남편이 제 집안일을 트집 잡은 건 제게 흠을 만들어 어떻게든 잘 빠져나가 보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 흠을 시부에게 말하면 이혼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같이 시댁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자고요. 너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하는 거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여자 어떤 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과 연애는 달라. 그렇다고 이 마음을 숨기고 살고 싶지는 않다고. 그 말에 저는 바로 결정했어요. 이런 놈 데리고 사느니 그냥 놔버리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쉽게 놔줘버리면 둘이서 하하호호 할 텐데 그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가자. 시댁으로 가. 가서 당신이 다 말하고 이혼 허락 받아. 솔직하게 말해서 이 결혼 아버님이 노력해서 한 결혼이야. 그분 속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직접 말해. 결국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갑자기 들른 아들 내외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자, 어여 이리 와서 앉아. 뭐 먹을래? 오늘 며느리 왔으니 그저께 만들어둔 식혜 먹을까? 그렇잖아도 너한테 주려고 만들어놨지. 아버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말을 꺼냈죠. 아버지, 드릴 말씀 있어요.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시부 얼굴이 딱 굳더군요. 놀란 시모도 식혜를 식탁에 내려놓다가 멍하니 서 있고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은 표정이더라고요.
무슨 헛소리야? 너희가 왜 이혼을 해? 아버님, 이 사람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1년은 넘었으니까요. 남은 여생은 그 사람이랑 함께 살고 싶다고 해요. 제가 하는 일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니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뭐? 여자? 너 이놈의 새끼, 너 며느리 놔두고 바람을 폈어?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아버지도 그 여자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와이프보다 착하고 예쁘고 뭐든 다 잘하는 여자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와이프한테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네가 애야? 결혼이 뭔지 모르고 결혼했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결혼이야. 그걸 일방적으로 망쳐놓고 네가 이혼을 이야기한다고? 답도 없는 놈. 그러니까 아버지,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와이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고 아버지 마음에 들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만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리고 이혼 이야기 나한테 꺼내지도 마. 며느리 너도 이 이혼 원하는 게냐? 아버님, 이 사람 불륜 처음으로 알았을 때 한 번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혼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이 갈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댁 벨이 울리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어요. 상간녀였거든요. 그리고 등장한 상간녀의 모습에 시부모님과 저는 말을 잃었어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는 허벅지까지 훤히 보이도록 올라갔고 다리에 스타킹도 신지 않았는지 맨발로 들어오더군요. 게다가 손톱과 발톱에 형형색색 네일과 페디큐어는 예전에 제가 본 것보다 더 화려하고 무거워 보였고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오니 그녀의 몸에서 확 하고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인사를 하는 상간녀를 보는 남편도 살짝 당황한 눈치였어요. 어른을 보러 오는 자리에 그런 차림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모르는 듯 하더군요. 그저 아름답고 예쁘게 자신을 포장하기만 된다고 생각하는 듯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비싸게 자신을 포장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비록 저는 오빠와는 늦게 만났지만 정말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있는 여자는 성격도 나쁘고 집안일도 못해서 매번 오빠에게 혼만 나는데도 절대로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걱정 마세요. 저와 오빠가 결혼하면 제가 내조는 확실하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보다 낫다고? 그럼요. 어디로 보나 제가 더 괜찮지 않나요? 자기 관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안 하는 여자보다는 제가 오빠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확신해요. 게다가 저 여자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오빠와 이혼 안 해주겠다며 저를 상간녀라고 욕하고 때리기까지 했거든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상간녀를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한숨만 났어요. 이 여자는 대체 왜 이렇게 지레만 밟을까 싶었죠. 정말로 저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며느리랑 이혼을 하고 싶다고? 시부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우물쭈물 하더니 그러더군요. 아버지, 모자란 점이 있으면 가르치면 되고 부족한 점은 채우면 되잖아요. 제가 이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발 인정해 주세요. 이혼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을 듣던 시부는 속이 타는지 식혜를 들고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마시지를 않고 있더니 갑자기 식혜를 남편과 상간녀에게 뿌려버리더라고요. 다들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너 이제부터 우리 집 자식 아니다.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뭐라고? 이혼을 허락해줘? 네가 정신이 나갔나 보구나. 그런 놈한테는 매가 답이지. 너한테 눈깔이 있으면 좀 봐라. 저 여자 어디가 며느리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야? 그치만 아버지.
어른들 집에 오면서 피부는 훤히 드러내고는 냄새는 또 얼마나 나냐. 늙은 노인들 집에 오려니 냄새 날까봐 그리 팍팍 양념을 줬어. 저런 모자란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받으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내 대에서 망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 네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들어줄 거다. 나가. 결국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축객령이 떨어졌고 함께 나가려던 저를 시부가 붙잡아서 같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이러려고 너랑 아들을 결혼시킨 게 아닌데 많이 힘드냐? 내가 아들놈 두드려 패서라도 사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리 걱정 말아라. 아버님 마음도 알고 말씀도 너무 고맙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단히 돌아서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외도 걸리고도 남편이 여전히 그 상간녀 만나는 거 보면 남편이 그 여자 많이 좋아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설 자리도 없어지는 건 맞고요. 좀 더 남편과 대화를 해보고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저를 시모와 시부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보더군요.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남편과 상간녀가 튀어나왔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당신 아버지랑 무슨 말 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버님한테 직접 물어봐. 난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미치겠네. 당신이 이혼을 해주면 될 일이잖아. 아버지 끌어들여서 뭘 어쩔 건데? 너 설마 내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재산? 당신이 대체 뭘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가진 거 다 아버님 거잖아. 아버님 말 한마디면 다 사라지는 거 당신도 알고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오빠,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어? 도대체 아버님한테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나를 싫어하시냐고. 상간녀의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튀어나오더군요. 그걸 모르다니. 당신이 잘 좀 가르쳐줘. 어른 집에 그런 꼴로 오면 누구나 욕하겠지. 그리고 넌 모르나 본데 남편과 나는 아버님이 엮어준 사이야.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서 아들까지 소개시켜줬는데 너 같은 애 왔다고 그 마음이 흔들리겠어? 고생이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 교육시키려면 아주 힘들겠어. 어쨌든 아버님하고 이야기해. 잠깐만.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자. 당신이 나랑 이혼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 해줄게. 이혼만 해줘. 솔직히 내 손에 살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응? 사랑에 애달아하며 저한테 매달리는 남편을 보니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어떻게 상간녀 하나 때문에 저한테 뭐든 다 해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는 남편에게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든지?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말해줄게. 당신과 내가 사는 신혼집, 그거 나한테 줘. 재산 분할 아니고 아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달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두 아들, 양육권, 친권도 내가 원해. 내 배로 낳은 내 새끼고 저 여자가 나한테 저렇게 나를 세우는데 내 자식들이 저 여자한테 나쁜 짓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도 필요하고. 제 말에 상간녀가 더 열받아 하더군요. 그 집이 왜 당신 집이야?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해왔다며. 그럼 그건 오빠 집이지. 이 여자 진짜 완전 돈에 환장했네. 오빠, 주지 마. 이 와중에 상간녀는 우리 애들 이야기는 또 쏙 뺐더군요. 생각하는 거 딱 보면 척이죠. 자기가 남편과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애한테 모든 재산이 갈 거라는 생각으로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은 저한테 주라는 거겠죠. 집은 생각해 보겠는데 친권은 혹시라도 내가 그 수술한 것 때문에 애가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치면 첫째는 내가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혼 못하는 거지. 이야기 다 끝났어?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남편이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알겠다고 하더군요. 알았어. 그렇게 하지. 집은 당신 명의로 돌려줄 테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거야말로 내가 원하던 바야. 줬다가 뺐지나 마. 오빠, 그 집 주면 어떡해.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괜찮아. 집 얻을 돈은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우리 결혼 허락해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집 해달라고 하면 되지. 저 집도 아버지가 해준 거거든. 솔직히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으니까 아까울 것도 없어. 그 말 들으면서 웃음이 어찌나 나는지, 시부가 무슨 생각으로 두 사람을 허락해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첫 만남 자리에서 식혜까지 뒤집어쓰고 시부에게 호통까지 들었으면서 마지막까지 본인들의 행복한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어이없었어요. 하지만 이혼해주기로 한 이상 저는 더 이상 관여할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기 직전에 집 명의부터 옮기고 이혼하면서 아이들 친권도 제 앞으로 다 돌려놨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한 후 전 남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상간녀와 결혼을 하려고 시댁에 들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부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집안 재산은 전부 사회 기증하겠다고 하니 두 사람 다 놀라서 물러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에게 직접 들었거든요. 시부는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걸 알고서 한 번 시댁으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부가 알려줬어요. 그놈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며느리 네가 받아줄 거냐? 아버님,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이미 떠난 마음이고 저하고는 끊어진 연이에요. 억지로 붙였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냥 아이들이나 잘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시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유언장을 좀 고쳐놨다. 그놈이 제정신 차리고 그 여자랑 안 만나고 있으면 내 재산 조금은 물려줄 것이고 여전히 그 여자랑 만나면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대신 네 아이들, 내 손주들 앞으로만 유산 물려줄 생각이다. 그건 괜찮겠지? 아버님 재산이고 아버님 거예요. 이혼하고 떨어져 나간 며느리 자식들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시고 가세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지금 받은 집만 있으면 일하면서 충분히 애들 키울 수 있어요. 내 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너한테는 통보만 하는 거란다. 그리 알고 있어. 시부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전 남편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허락받지 못해서 지금은 직장 근처에 전세로 상간녀와 동거 형태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결혼은 부모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전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시부가 가진 재산 때문일 거예요. 자기가 다 상속받을 건데 괜히 상간녀 비위 맞춰주겠다고 아버지 심기 거스르는 일은 안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화가 났는지 상간녀의 심기가 아주 불편했다고 하더군요. 이혼 후 그 소식 이후로는 전 남편과 관계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요. 솔직히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죠. 저도 애 둘 키우며 일하랴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같이 살던 신혼집을 팔아버리고 친정 옆에 작은 집을 사서 아이들과 지냈어요. 그리고 여태 그 사람들 소식 알지도 못하다가 얼마 전에 두 사람을 보게 된 거고요. 그날은 아들들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백화점에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멋진 옷도 사주겠다고요. 처음에 멀리서 볼 때는 누군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전 남편은 알아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예쁘고 동안에 패셔너블했던 상간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더라고요. 주름살, 타버린 피부, 스트레스와 과로로 망가진 몸. 게다가 두 볼이 움푹하게 패여서 마치 노파 같더군요. 저는 두 사람 가까이로 갔어요. 그 사람들도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저도 전 남편과 이혼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피부 마사지나 나를 위한 선물을 자주 줬거든요. 예전처럼 늙고 수수한 아주머니가 아니니까요. 빨리 와.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밥을 맛있게 못하는 거면 냉장고는 채워놔야 할 거 아니냐고. 게다가 매번 냉장고 정리도 안 돼서 곰팡이 핀 반찬들을 내가 봐야 해. 그치만 저도 일을 하잖아요. 항상 바쁜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말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 그럼 애엄마는 어떻게 그걸 다 했는데? 당신 능력이 모자란 걸 직장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지. 어디서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를 데려와서는 이럴 거였으면 그때 그 여자랑 이혼을 안 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나랑 사는데 불만이 있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살게 된 데는 당신 탓도 있다고요. 우리 사이에 애만 생겼어 봐. 그럼 시댁에서도 분명히 우리 사이 인정해주고 결혼해서 집도 마련해줄 건데 당신이 능력이 안 되니 애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수술 복구하면 다 된다면서요. 그 말 믿고 기다린 지가 언젠데 여태 애가 하나도 안 생기냐고요. 병원에 가자니 이상 없다면서 안 간다고 고집이나 부리고 이상이 없을 리가 있어요? 내가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당신한테 이상이 있겠죠. 당신, 내가 이상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나한테 애가 둘이나 있는 거 잊었어? 그렇게 치면 당신이 더 문제 있는 거지. 그 여자는 잘 가지는 애를 당신은 왜 못 가져? 그리고 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집안일을 너무 못하니까 매번 집안꼴이 개판이지. 같이 살기 전에는 잘한다면서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내가 속았지 속았어. 그러니까 그 탓을 왜 저한테 하냐고요. 그리고 내가 집안일 잘해서 좋아한 거 아니잖아요. 예쁘고 기분 잘 맞춰줘서 좋다며. 지금 당신 꼴을 좀 봐. 그게 예뻐? 꾸미는 것도 시간 없어서 못했어? 하긴 집안일 개판으로 해놓고 얼굴만 꾸미고 있었으면 더 열받았을 뻔했는데 차라리 그게 낫겠다. 으휴,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이혼을 하고 이 거지 같은 여자를 데려왔는지. 어휴. 두 사람 싸우는 걸 보니 참으로 웃기더군요. 그렇게 사랑한다며 헤어져 달라더니 결국은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꼴을 보니 게다가 상간녀의 그 모습은 진짜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완벽주의인 걸 모르고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결혼하면 집안일은 사람을 시키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시부가 결혼 허락을 안 해줘서 돈도 넉넉지 않은 모양이었죠. 어머, 멀리서 보고 못 알아봤네? 오랜만이야. 당신 잘 지내지? 그런데 안색이 영 별로네? 저의 등장에 상간녀 표정이 완전 망가지더군요.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었나 봐요. 게다가 제가 예전처럼 수수한 느낌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신의 옷을 연신 내려다보며 짜증을 내더군요. 전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고요. 당신 몰라볼 뻔했어. 먼저 말 걸지 않았으면 당신인지도 몰랐을 거야. 그러게, 당신이랑 헤어지고 당신한테 쏟던 시간을 스스로한테 쏟다 보니 점점 좋아지더라고. 피부도 몸매도 옷 입는 것도. 두 사람은 쇼핑하러 왔나 봐. 보기 좋네.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쇼핑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상간녀가 냉큼 전 남편 팔짱을 끼더군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걸 제가 다 본 것도 모르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더군요. 네, 저희 자주 이렇게 나와요. 그러는 그쪽은 아직도 혼자인가 보네요. 하긴 당신처럼 수수하고 못생긴 여자한테 끌리는 남자는 없겠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서 아직 혼자 살아. 뭐 장난으로 결혼하자 사귀자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난 이혼한 사람이고 굳이 다시 그런 길은 가고 싶지 않아서 다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사람은 결혼했어? 그때는 어른들이 반대하신 것 같던데. 그건... 상간녀도 전 남편도 뭐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직도 결혼은 못했나 보네. 내가 이혼까지 해줬는데 참 아쉬워. 당신도 요령이 없어. 그러다가 아버님이 재산을 당신한테 안 주면 어쩌려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옆에 두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에 상간녀가 발끈하더군요. 미쳤나 봐.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남자는 이제 내 남자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고.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는데?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마디 한 거야. 그리고 너도 참 웃겨. 저 남자가 왜 네 남자야? 너 저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애인이지? 와이프는 아니잖아. 하긴 그런 관념이 좀 희박한 사람이긴 했지. 남의 남자 꼬셔서 데려가서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고. 근데 지금은 그 예쁜 얼굴은 다 어디 가고, 세상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어쩌다 이렇게 됐어? 평생 예쁠 것처럼 굴더니. 애인이라도 당신은 전처잖아. 관계가 없는 거면 당신이 더 없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당신 나랑 헤어지고 저 여자랑 살아보니 좋아? 얼굴색이라도 좋아 보였으면 이런 이야기 안 했을 텐데.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런 말 한 거야. 하긴 당신은 내가 하는 집안일들도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았으니까. 집안일은 익숙치 않아도 예쁜 여자랑 살아서 좋을 거야. 그치? 전 남편은 뭐라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상간녀는 저를 향해 한껏 적대심을 드러내며 소리 지르더군요.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이제 곧 결혼할 거야. 아버님만 허락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을 어떻게 설득할 건데? 여태까지 결혼 허락도 못 받은 주제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시댁 갈 때마다 퇴짜 맞는다며? 그래도 안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두 사람 사랑 진짜 대단하다, 그치? 두 사람 다 그런 몰골로 돌아다녀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거면 됐어. 당신 그만해. 너도 그만하고. 둘 다 사람 많은 데서 큰 소리 내서 싸우지 마. 싸우긴 누가 싸워? 나는 당신 축하해 주려는 거야. 그 여자를 사랑한다며 헤어진 당신이 나랑 살 때보다 불행해 보여서 축하해 주고 싶었거든. 아까 둘이 싸울 때부터 다 봤거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축하해 줄 생각도 없었을 텐데 두 사람이 불행해 보이니까 도리어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있지?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너희들끼리 재미 보면 내 마음이 어땠겠어? 그런데 둘이 이렇게 나쁜 걸 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이제야 두 사람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두 사람 함께 살고 있는 거 축하해. 그런데 찐사랑은 찐사랑이네.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도 헤어지지 않는 거 보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 저는 그렇게 축하해주고 백화점으로 총총총 걸어갔어요. 상간녀가 분해서 악소리를 지르고 짜증내는 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아들들이 보이더군요. 아들들은 전 남편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걸 확인하고도 가까이 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첫째가 저한테 핀잔을 줬어요. 엄마, 괜찮아? 저런 사람들이랑 엮이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만 상처받는다고. 이제야 겨우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아들, 엄마 걱정했어? 근데 너희 아버지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말을 걸어버렸어. 너희도 인사하지 그랬어? 우리더러 저런 사람한테 인사하라고? 싫어. 어디 가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 바람 피우고 이혼한 아버지 있다는 이야기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나아. 둘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어쩌다 아버지를 이렇게 싫어하게 됐나 싶었죠. 그러곤 아이들과 식사하러 갔죠. 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가장 비참한 거 아닌가 하고요. 본인은 그런 걸 모르고 있겠지만 그 뒤로 전 남편에게 전화가 간간히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어떤 이야기이든 저한테 도움되는 일은 아닐 테고 이렇게 이혼한 마당에 안부 인사하러 전화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게다가 여태껏 연락 한 번 없다가 연락 오는 것도 수상쩍은 일이긴 하잖아요. 귀가 더럽혀지기 전에 차단한 거예요. 이혼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상간녀 모습이 떠오르네요. 예쁜 얼굴과 미모가 천년만년 갈 것처럼 굴던 상간녀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걸 보니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감나기도 했죠. 그 두 사람을 마주치고 나서는 아주 작게 남아있던 응어리도
싹 다 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거고요. 제 글을 읽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썼거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걸 상간녀가 몸소 실천해줘서 참 기쁘고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글을 쓰고 있는 저는 30대 후반의 돌싱녀입니다. 늦게 가진 아이 하나 열심히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하죠. 저의 이혼은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과 그 사이에서 남의 편이 된 남편 때문에 일어났어요. 저는 체력이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에는 꽤나 취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와 부부가 된 남편은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연애 기간은 4년으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만났고 그 긴 시간을 거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처음에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댁도 남편도 제게 나쁘게 한 적은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저희는 아이를 무척이나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병원을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난임으로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받게 됐죠. 그렇게 아이가 어렵게 생겼지만 그 아이들은 또 아쉽게 저를 떠나갔어요. 처음에는 과도한 피고임으로 흘러내려 버렸고 두 번째는 8주 차에도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그렇게 2번 유산을 하고 나니 아이를 갖는 것에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모두 달래주었고 상냥하게 격려해줬어요. 저희 시댁만 빼고요. 시모는 2번째 유산부터는 거의 저를 죄인 취급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죠. 남편은 시모 정도로 심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를 풍겼어요. 제가 충분히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요. 웃기지 않나요? 시집을 제외한 사람들은 저에게 제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지만 시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탓하는 걸 보니 마음이 참 답답하더군요. 애가 생기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물론 남편이 점점 저를 냉정하게 대하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었죠. 바로 남편과 10살 차이 나는 어린 신우가 제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은 신우도 아니고 어린 신우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굴었겠나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신우의 행동은 그 나이대의 여자에게는 보기 힘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저를 싫어하던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죠. 저희 아버님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시부가 저를 칭찬하고 저를 믿어줄수록 신우가 저를 싫어하고 눈엣 가시라고 여기는 듯 했죠.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런 점을 알았기에 저는 신우를 더 챙겼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우와 시모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건 제가 2번째 유산을 했을 때였어요.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최대한 마음을 다스려 시댁으로 갔어요. 주차 때문에 저 먼저 내려서 시댁 집으로 올라왔고 남편은 주차해놓고 오기로 했거든요. 시간은 복도식 아파트라 복도 쪽에 안방 창문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 시모와 신우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살짝 열린 문틈으로 다 들렸어요. 예, 너희 새언니 이번에도 유산했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애가 2번이나 떨어져? 그 정도면 새언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냐? 애가 안 생기는 거면 오빠 탓할 수도 있지만 애가 생겼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는 건
오로지 세훈이 탓이지. 그래, 네 오빠 탓은 하나도 없겠지. 아무리 봐도 며느리 문제가 분명해. 진짜 남들 다 잘 갖고 잘 나는 애 하나를 못 낳아서는, 게다가 별나기는 얼마나 별난지 몸이 안 좋아서 명절날에도 못 온다고 하더니 그거 그냥 쉬고 싶어서 안 온 거 아니야? 맞을걸? 솔직히 명절에 잠깐 온다고 애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잠깐 얼굴 비추고 가면 될 걸 그걸 안 된다고 우기더니 결국은 또 유산했잖아. 너무 쉬워서 유산한 거 아니야? 저의 유산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 둘이서 떠드는 걸 듣고 있자니 심장이 벌렁거리며 눈에서 왈칵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진실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기로 했어요. 제 잘못이 없다고 의사가 아무리 말해줬지만 2번의 유산은 저를 죄인처럼 만들었거든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싶어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겨우 눈물이 멈췄을 때 남편과 만나 같이 시가로 들어갔어요. 신우는 인사도 안 하더군요. 그러려니 했어요. 뒷담화하는 사람이 오히려 웃으며 반기면 더 소름 돋을 테니까요. 차라리 싫어하면 싫어하는 티를 내는 게 심플하니 낫다고 생각했죠. 2번째 아이를 유산시키기 싫어서 차 타는 것도 피하려 했던 제가 명절에 일부러 시가에 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친정에도 가지 않았고 오로지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다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결국에는 사라져버렸죠. 이날 시가를 방문한 건 명절 때 오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선물과 용돈을 들고 찾은 거였어요. 솔직히 저희 시댁은 제사도 지내지 않기 때문에 명절은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시모가 잠깐 들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시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었는데 상상하기도 싫은 말을 꺼내더군요. 예, 네 동생 이번에 삼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붙었잖니? 우리 집에서는 좀 머니까 네 동생 너네 집에서 봐줄 수 있겠니? 시모는 제가 아닌 남편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신우를 돌보는 것이 제 소관이 될 것을 알면서도 남편만 허락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 순간 제 눈치를 살짝 보더군요. 자기가 돌보는 게 아니란 걸 아니까요. 저희 집에서 지내면 밥하는 것도 제가, 빨래하는 것도 제가, 청소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걸 남편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쳐다보기에 제가 먼저 시모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방도 모자라고 아가씨 오셔도 갑갑하기만 할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오빠네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자취를 하면서 독립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넌 어떻게 새언니가 돼서는 그렇게 어린 신우한테 냉정해? 평생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립할 수 있는 돈 생길 때까지만 봐달라는데 그것도 안 되니? 신우는 가족도 아니야? 어머님, 그런 말이 아니고 아가씨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렇죠. 오빠는 편하게 생각해도 저에게는 아직 어색하니까요. 전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오빠 집에서 사는 것도 갑갑하지 않고 좋아요. 절 싫어하는 건 새언니겠죠. 솔직히 저한테 그리 좋은 감정은 없잖아요. 제가 신우니까. 여보, 동생 자립할 때까지만 부탁하자. 동생도 좋다고 하잖아. 나도 동생 혼자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서 사는 게 더 마음 편하고. 이 자리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죠. 시부라도 있었으면 나았을까요? 그렇지만 시부도 저보다는 딸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저도 체념했어요. 대신 약속을 받았죠. 집에 있을 때 사고는 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다음 날부터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신우는 큰 사고는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별나게 굴었죠. 매번 술에 쩔어서 늦게 들어오고 어떤 날은 술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구토를 해서 제가 다 치워야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었죠. 제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더라고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을 제 것처럼 쓰는 걸 보고 주의를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남편이 오히려 저를 혼내더군요. 당신은 어른이 돼서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해? 애가 당신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서 하루 정도 쓸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화내고 욕할 일이야? 내가 욕하고 화냈다고? 나는 그냥 아가씨한테 주의만 줬어. 그리고 누가 애야? 아가씨 22살이야. 남의 물건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알 나이라고. 근데 뭔데 당신은 내 탓하는 건데? 결국 이 일로 남편과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분해서 열받는 제게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건 몇 주 뒤였어요. 저희 집 현관문을 누가 두드리더군요. 나가보니 제 또래의 여자가 한 명 서 있더군요. 누구세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여기 사는 사람 어딨어요? 당신 그 여자 언니야? 당장 당신 동생 나오라고 해. 갑자기 소리치는 여자를 보며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혹시 저희 신우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이 집에서 저보다 어린 나이의 여자라면 신우밖에 없으니까요. 신우? 그런가 보네요. 여기 사는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났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게 남의 남편 꼬셔서는. 여기 사진 보세요. 제가 지금 미치지 않게 생겼냐고요. 정말 지금 집에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심하게 받아버렸어요. 신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선물을 받아오거나 늦게 들어올 때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불륜이라니. 사진을 보니 신우가 확실하더군요. 우리 아가씨가 불륜이라고요? 그게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집을 왜 찾아왔겠어요? 그년 지금 없는 거 확실해요? 지금 학교 수업 갔을 시간이라. 아니, 도대체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제 막 대학 들어간 여자애가 30대 중반의 남자를 꼬셔요? 난 절대로 그 여자 용서 못해요. 저는 조심스레 그 여자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잘 타이르고 교육시킬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헤어지도록 만들게요. 제 말에 그 여자도 별 수 없다고 느낀 건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욕을 한 바가지 하며 돌아서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욕을 한다 한들 신우가 없으니 어쩔 도리는 없었겠죠. 그날 저녁 남편은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신우는 저녁 먹을 시간쯤 들어왔더군요. 저는 신우를 불렀어요. 오늘 낮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아가씨를 자기 남편과 바람핀 불륜녀라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이미 다 가지고 있던데 그 남자랑 헤어질 거죠. 제 말에 신우 얼굴이 팍 상하더니 저한테 쨍쨍한 목소리로 따지듯 말하더군요. 새언니가 뭔데 제 연애 사정에 간섭이세요? 제가 누굴 만나든 뭔 소리를 듣건 언니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어디서 언니 노릇이야? 아주 싸가지를 밥 말아 처먹은 말투에 저도 빡 돌았어요. 그럼 제가 아가씨 때문에 욕먹은 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본가로 돌아가세요. 언니 노릇하는 거 싫으면 본가 가셔서 열심히 불륜하면 되겠네요. 결국 시부모 이름을 들먹이자 신우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저한테는 들켜도 시부모에게는 들키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헤어지면 되잖아요. 대신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저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식적으로 행동해 줄 거죠? 앞으로 이상한 트집 잡지 말고 제발 평화롭게 지내요. 안 그러면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할지 고민 좀 해볼 테니까요. 결국 약점을 잡은 제가 이 상황에서는 유리했고 신우는 그 뒤로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더군요. 성격을 버리지는 못했는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여전히 욕하며 화냈지만 최소한 제 앞에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륜남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연을 끊었을 거라고 추측했죠. 저희 집은 조용해졌지만 신우의 불륜이라는 큰 사건은 여전히 묻혀 있었어요. 솔직히 이대로 신우가 그 남자와 헤어지고 제발 정상적인 연애만 해준다면 문제가 생길 일도 없겠죠. 그렇게 신우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던 날들도 종료가 되었어요.
한 6개월 뒤에 신우가 스스로 저희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혼자 살고 싶다며 원룸을 얻어 자취를 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자유를 얻은 저는 좋아했죠. 그런데 그 즐거움도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로부터 또 반년 뒤에 시모가 저를 불렀어요. 급하게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는 시모와 신우, 남편, 그리고 웬 갓난아기가 있더군요. 저는 순간 남편이 데려온 아이인가 싶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남편이 어디 가서 애를 데려왔나 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날은 제가 아침에 임신을 확인한 날이었어요. 다만 초기 유산이 잦았기에 이번에는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보니 순간 당황했어요. 누구 아이예요? 네 신우 아이다. 같은 대학교에 잠깐 사귄 남자친구 사이에 생긴 아들인데 그 집에서는 애 낳지 말라고 했다더구나. 나도 애 포기하려다가 너희 애 없는 거 알고 그냥 낳으라고 했어. 너희 집에 애 주면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우리 집 피를 이은 아인데 네가 데려가서 키워주거라. 신우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애라 뽀적에 애 올라가 있으면 시집도 못 가. 너도 애는 너하고 인연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애나 잘 키워. 다시 임신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가씨 아이라고요? 누구 아이예요? 시모는 모르는 눈치였고 신우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아챘어요. 저는 이 아이가 설마 그 불륜남의 아이인가를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제 눈치를 보며 조신하게 행동하던 신우가 예전에 그 싸가지 없는 년으로 돌아갔더군요. 방금 못 들었어요? 엄마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남자친구 아이라고요. 어차피 언니 애도 못 만드는데 이럴 땐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애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언니 애 없는 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애를 주는데. 그리고 내가 이대로 미혼모 되게 놔둘 거예요? 당연히 새언니가 나를 도와야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꼴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왜 제가 남의 애를 키워요? 그것도 아가씨 애를? 전 못해요.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애 호적에 넣고 키워주세요. 제 말에 시모가 화를 버럭 내더군요. 너 정말 끝까지 협조 한 번을 안 해? 내가 분명히 말했지. 결혼도 안 한 신우 시집 못 가게 막는 애라고. 그러면 당연히 네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애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아가씨 앞길 막은 게 왜 저예요? 생각도 없이 임신하고 출산한 아가씨가 본인 앞길 막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 뒷감당을 왜 내가 해야 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시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애가 없어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보라며 통보하는 식이라니. 내가 무슨 쓰레기 처리반인 줄 알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을 갖다 써요. 알아서 본인이 어지럽힌 건 본인이 치워야지. 여보, 왜 또 이래? 우리 애 갖고 싶어 했잖아.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것보다는 나은 거잖아. 동생이 자기 앞길 막은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동생한테 모든 원인이 있겠어. 그 남자친구가 책임도 안 지고 떠난 게 잘못이지. 싸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근데 떠났다잖아. 이대로면 우리 동생 미호모의 싱글맘이야. 아직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부탁이야. 우리가 애 돌보자. 응? 당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가씨 남자친구는 대학생 아니라고. 아가씨 불륜해서 애 낳은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애 맡기려고 하는 거고. 당신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런 식으로 내 동생 모함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애한테 불륜? 아무리 신우가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까지 해? 이건 당신이 선 제대로 넘은 거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당신이야말로 매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누구 때문이야? 아가씨가 또 그렇게 말하디? 자기는 청렴 결백의 순수 청정이다. 세상 청순한 척 다 하고 뒤로는 유부남 만나는 신우가? 당신만 모르지.
내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말해줘? 그 불륜남 와이프가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말해줄까? 그만하랬지. 아,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애는 내 호적에 넣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내 밑으로 넣기만 해봐. 난 그 애 내 아이로 절대 못 받아들여. 그리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임신했어. 솔직히 다른 아이 키우다가 내 아이 잃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 아이 가졌다고? 차라리 잘 됐네. 같이 키우면 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젠데? 나도 많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 애로 넣자고. 동생 한 번만 좀 도와줘. 불쌍하잖아. 대학 졸업장은 따야지. 갓난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쉬워 보여? 50일까지는 2~3시간마다 분유 타먹여야 해. 애는 통잠도 안 자고 투정해. 밤낮이라도 바뀌어봐. 그 상황을 임신한 내가 버틸 수는 있겠니? 그렇잖아도 유산을 2번이나 했는데. 당신이 아이 혼자서 다 볼 거면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저의 강경한 반대에 신우가 인상을 팍 쓰고 소리치더군요. 이번에도 안 봐도 뻔하잖아요. 또 유산될 거 뻔한데 뭐하러 그렇게 신경 써요? 그냥 있는 아이한테 신경 더 쓰세요. 이상한 데서 고집 부리고 난리야. 준다면 넙죽 고맙다고 받으면 되지. 무슨 자존심 세운다고 저러는 건지. 신우 말이 정말 열받았어요. 제가 또 유산을 할 거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저와 남편이 한창 싸우는데 시모와 신우가 아이를 놔두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모와 신우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요. 내게 애를 맡기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애를 소중하게 안아들고는 저희 집으로 가자며 저를 데리고 끌고 나왔죠. 저는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정붙일까봐 애는 보지도 않았죠. 남편 놈을 보면서 그때 생각을 굳혔어요. 이혼하기로. 말도 더럽게 안 통하고 나를 믿지도 않고 신우한테 깜빡 속아가지고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남편. 제 쪽에서 사양이었어요. 게다가 유산 2번으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어렵게 아이 임신한 거 축복도 해주지 않는 이 집안 사람들 모두 제 상식 밖이라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놈의 집구석 의리 지키며 있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저도 준비를 했어요. 최대한 제게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많이 생각해봤죠. 사실 이틀 전에 집에 있을 때 등기를 하나 받았거든요. 이거다 싶었어요. 저는 그것과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어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신우에게 직접 줘야 할 게 있으니 시댁으로 가자고요. 등기인데 주인이 직접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살짝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 혼자 보는 거 괜찮으면 나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자기도 아이와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별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기분 좋았어요.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이번에 시모와 신우가 일부러 시부 없는 시간을 골라서 저를 부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시부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부에게 다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겸사겸사 저한테 이런 미친 짓을 한 신우도 혼내줄 생각이었죠. 시댁에 애 데리고 갔더니 시부가 반가워하시더군요. 남편이 시부에게 아이를 보여줬어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 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고? 몸 힘든데 잘 생각했어. 손주도 좋지만 며느리 네 몸 안 아픈 게 최고야. 네가 애쓰는 것 같아 말은 안 했다만 걱정 많이 했어. 어디 아이 얼굴 좀 보자. 그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절 생각해주는 건 시부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시모와 신우에 대한 화는 더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입양하겠다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건 시모와 신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상황에서 남편이 이 아이는 기관에서 데려온 아이가 아니라
신우 아이라는 말도 안 하더군요. 셋이서 미리 짠 게 분명했어요. 저는 가증스러운 세 사람의 연극을 끝내주기로 했어요. 조용히 가방에서 등기를 꺼내 건네며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이 아이는 입양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 대한 건 그 서류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 입양할 생각이 없어요. 이 아이도 키울 생각 없고요. 제가 준 서류를 읽은 시부의 얼굴이 아주 새빨갛게 분노로 달아올랐어요. 제가 시부에게 드린 건 신우 앞으로 온 상간녀 소송 소장이었거든요. 그 신우가 사귀던 불륜남 와이프가 저희 집이 신우 집인 줄 알고 저희 집으로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말이에요. 결국은 헤어지지 않았던 거고 결국은 그 혼외자까지 낳아버린 거죠. 신우는 제가 뭘 줬는지 상상도 못하는 눈치더군요. 시부가 그걸 다 읽고는 신우를 불렀어요. 너 사실대로 말해봐라. 여기 나와 있는 일들이 다 사실이야? 아빠, 뭐 보고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게 뭔데? 자신의 상간녀 소송 소장을 본 신우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상간녀라니? 불륜이라니? 너 설마 유부남이랑 만났어? 그래서 사고 친 거야? 시부의 말에 시모까지도 그 서류가 뭔지 알았어요. 시모도 안절부절을 못하더군요. 아빠, 아니야. 나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났어. 정말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나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정말 몰랐어. 아가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결국 거짓말하면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저까지 거짓말쟁이가 돼야 하고요. 며느라가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네가 거짓말쟁이가 돼? 너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어? 사실은 아가씨 저희 집에서 맡았을 때 불륜남의 와이프가 저희 집에 와서 난리쳤었거든요. 아가씨 당장 데려오라며. 집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거 죄송하다 사과하고 다시는 못 만나게 하겠다고 다짐까지 받고 돌려보낸 게 저예요. 제가 아가씨한테 그 사람하고 관계 빨리 청산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 말은 듣지도 않았고요. 그때 아버님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말을 못했어요. 너 혼자서 사고 친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일 당하게 만들었어? 넌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그 사람 와이프랑 이혼하겠다고 하고 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났지. 그리고 조만간 그 남자랑 와이프 이혼하면 내가 진짜 와이프 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했어. 뭐? 지금 그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게지. 그 남자가 그래서 이혼을 했어? 아님 이혼 소송 중이야? 그 남자 와이프가 너한테 위자료 소송할 정도면 그 남자도 이거 알았을 텐데. 너 대신 상간녀 위자료 비용 갚아준다고 하든?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역시 신우는 그 남자의 놀잇감 정도였고 남자는 본처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였겠죠. 솔직히 신우가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었다면 아이를 우리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아이를 이유로 남자를 압박하면 될 일인데 애를 저희한테 맡길 때부터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불륜남의 변심을. 아이고 이 녀석아. 유부남이 하는 말을 어째 그래 고지 곧대로 믿어? 아니야, 아니라고. 오빠가 뭐라고 좀 해줘봐. 그렇게 치면 나도 피해자요. 그 남자가 속이고 접근한 거라고. 너 정말 불륜이었어? 너 아니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불륜? 그럼 너 설마 이 아이도 불륜으로 낳은 아이야? 남편의 충격받은 말에 더 충격을 받은 건 시부였어요. 시부는 우리 애가 그 불륜남 애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계셨거든요. 너 설마 이 아이도 불륜으로 낳은 아이야? 너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상대방이 너를 속였다고 해도 중간에 본처가 와서 난리를 쳤다는 걸 알았으면 거기서 모든 걸 끝냈어야지. 왜 여기까지 질질 끌고 왔어?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에요. 왜 저 소장을 여기 가져오냐고요. 그렇게 나한테 한 방 먹이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치만 아가씨도 남편을 속였잖아요. 불륜남 애를 남자친구 애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과 둘이서 아버님 모르게 저한테 아이까지 맡기려고 했고요. 저는 분명히 애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놔두고 가셨죠. 오빠는 그 애가 아가씨가 남자친구 사이에서 나온 애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오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도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하니까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 말에 사색이 된 건 신우보다는 시모였어요. 시모는 표정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너 이런 식으로 우리 딸한테 복수하는 거야? 애가 아무리 네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해도 어른이 돼서 아랫사람 허물을 감춰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소문을 다 내도 되냐고? 그렇게 감추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 모르세요? 어머님, 잘못된 거 고쳐줄 생각을 해야지 감추는 데만 급급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어른이 되어버리잖아요. 결국 시모의 화살이 저를 향했고 저는 그 화살이 이제는 무섭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 되는 말뿐이니까요. 결국 시모 말을 듣고 있던 시부가 시모에게 한마디 버럭했죠. 당신 지금 이 상황 다 알고 있었어? 당신 딸이 지금 불륜으로 애 낳고 그 애를 며느리한테 강제로 맡기로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거기에 당신도 가담을 했어? 어? 아유, 여보, 아니에요. 제가 뭘 알았겠어요. 저는 그냥 딸애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애 앞길 망칠까봐 며느리한테 애 잠시 맡기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딸이 불륜 저지르는 건 몰랐다. 딸이 애를 낳은 것만 알았고 그런데 애는 며느리한테 줬다. 이거야? 예, 여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애는 며느리 주면 좋아하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당신도 애 앞길 막는 거 걱정되잖아요. 아직 창창한 나이에 애 엄마 되면 앞으로 시집도 취직도 제대로 못할 거 분명한데. 며느리가 싫다고 했다며? 아니,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시누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기르라고 하면 당신 같으면 기분 좋겠어? 왜 그렇게 못됐어? 마음을 왜 그렇게 모질게 쓰냐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깨 위에 그건 장식이냐고.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왜 뭐든 다 며느리 어깨에 짊어지우려고 하냐고. 그게 당신한테 말하기에는 좀. 그리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며느리 잘못이에요. 아니 애랑 같이 살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지. 어쩜 애한테 신경을 하나도 안 써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며느리한테 맡겨놓지 않는 건데. 제 탓하기 전에 잘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어머님께 아가씨 맡기 싫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은 예상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아가씨와 관련된 건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는데 왜 저한테 불똥이 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미 저희 집 왔을 때부터 그 불륜남 만나고 있었어요. 찍힌 사진만 봐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톡 내역도 저희 집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제가 관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제가 신우에 대해 뭐라고 하면 남편이 저한테 엄청 난리쳤거든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화내냐고요. 그 뒤로는 주의도 주지 않았고요. 제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해요? 시모가 필사적으로 자신과 신우 탓이 아니라고 시부에게 변명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시부는 시모와의 결혼이 재혼이었거든요. 시부의 전처는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돈까지 들고 아들 내버려두고 집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는 불륜이라는 걸 가장 싫어하고요. 그걸 알고 있으니 빨리 딸아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두 모녀에게 이용당한 거고요. 어떻게 구슬렸는지 제 말은 믿지도 않았으니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당신 딸 관리를 왜 며느리한테 맡겨?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불륜?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당신 딸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줄 테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내 딸처럼 키워보려고 했더니 아주 근본부터 썩었네.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당신이 자식을 이따위로밖에 못 키웠다는 것도 아주 큰 실망이야.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외동딸이 저 따위로 큰 거야? 시부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빌더라고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애가 그런 일 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아직 대학도 남아있는데 지원을 끊어버리면 애 학교 졸업은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요, 여보. 봐줘? 뭘 봐줘? 남의 가족 파탄 내는 거 내가 고스란히 당했던 거 딸년이 지금 남의 집에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 오빠 가정까지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 시어머니 시누이라고 아주 작정들을 하고 며느리를 괴롭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괴롭히다니. 여보, 우리는 절대 그럴 생각으로 애 맡긴 거 아니에요. 다 며느리를 위해서였고 애가 안 생기는 게 가엾기도 하고. 그럴 생각이 아니면 애는 왜 맡기려고 한 거야? 딸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지가 책임지면 되지 어디서 책임을 전가해? 혹시라도 딸이 지 자식 키우겠다고 했으면 나도 딸의 마음 기특해서라도 지원해주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집안을 완전 풍비박산을 내놨잖아. 나는 내 가족 중에 저런 인간이 있다는 거 용납 못해. 그러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시모와 신우는 시부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도 반성은커녕 용서만을 바라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생기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벙찐 얼굴로 시모와 신우만 바라보던 남편에게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이혼 서류야. 그거 작성한 대로 제출할 거야. 내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신우 말만 듣고 애 데려오겠다고 혼자서 결정했지? 어떻게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나한테 맡길 생각을 해? 여보, 나는 정말로 동생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줄은 몰랐어. 속아 넘어간 거 이해할 수 있어. 아가씨가 속이려면 다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당신한테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스스로 알아보려는 생각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작정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잖아. 내가 받은 배신감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유산 2번 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사람을 죄인 취급했잖아. 시어머니랑 둘이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지는 않아. 여보, 다시 생각해봐. 이대로 이혼한다고 당신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당신 아이까지 생겼는데 몸 더 챙겨야지, 응? 내가 다 할게. 내가 당신 대신 다 해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말하지 마. 내 애는 내가 알아서 키워. 왜? 또 유산할 거 뻔한데 뭐하러 잘해주니? 당신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렇게 생각하더라? 어차피 나한테 문제 있어서 유산되는 거고 그걸로 유별난 척 다 한다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알아. 행동에서 그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애한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또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관심 꺼. 넌 내 애한테 신경 쓰지 말고 신우 애한테나 신경 써. 저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있던 시부가 다시 버럭했어요. 지금 너희 뭐라고 했어? 지금 며느리 임신했어? 너는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한테 애를 보낸 거야? 이 미친놈이. 아우, 속 터져, 속 터져. 집구석이 완전 개판이야. 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도대체 뭔 짓을 어떻게 하면 며느리 입에서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한테서. 그날 시댁 분위기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시부는 열에 뻗쳐서 씩씩대고 있었고 신우와 시모는 생각보다 큰 시부의 분노에 눈치만 보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할지 예상도 못해서 그런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바구니의 아기는 빽빽 울어대고요. 저는 그런 시댁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도 제 애를 지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어머님, 두 분이서 제 욕하는 거 처음부터 알았어요. 제가 이혼하니까 속 시원하시죠? 마음 편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나랑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하지 말고. 내 뱃속에 애가 태어나도 당신한테는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알고 이혼 진행할게.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시댁에서 나왔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항상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신우와 시모가 절절 매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친정에서도 제 상황을 알고 혼내기보다는 보듬어 주어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지냈죠. 그리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쁜지. 예쁜 아이에게 가족을 주지 못한 게 마음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보듬어 줄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애가 100일이 좀 되기 전에 그 집안 소식을 듣게 됐어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더군요. 사실 시부와 시모가 재혼인데다가 남편과 신우도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이었거든요. 당시 시부의 분노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1년이나 지난 지금도 신우는 시부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지원해주던 것도 다 끊어버려서 대학은 중퇴하고 알바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신우가 지내는 원룸 월세도 벌어야 하고 상간녀 위자료비도 신우가 다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부는 그 돈 죽어도 못 내준다고 해서 결국 신우가 직접 벌어서 지불하기로 했다나 봐요. 그리고 시모는 시부 곁에 간신히 붙어 있기는 하지만 신우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시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해요. 맘 같아서는 신우를 도와주고 싶겠죠. 신우 애도 아직 어리니까요. 시부는 그 애를 자기 집에 절대 못 들인다며 못 박아버렸고 시모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사랑이라 믿었던 불장난은 결국 신우에게 상간녀라는 꼬리표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뿌린 대로 걷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 100일 잔치 때문에 전 남편이 일하던 건물에 갈 일이 생겼어요. 사실 전 남편은 시부 명의의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걱정하면서 들어가는데 관리인이 남편이 아니더군요. 혹시나 싶어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관리인 바뀌었나요? 예전 관리인이라면 몇 달 전에 교체됐어요. 건물주랑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싸우는데 난리도 아니었죠. 두 사람이 싸워요? 두 사람은 부자지간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혹시 건물주랑 잘 아는 사이인가요? 아, 네. 예전 관리인이랑 연이 있었죠. 그래서 없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싸우면서 일까지 그만뒀으면 좋은 상황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이혼 서류 정리되고 나서는 제 전화번호며 주소며 싹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 집안과 연결고리 하나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받지도 않았지만 아주 우연찮게 전 남편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어제 새벽에 아기 분유를 주문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시켜서 그 전에 아이 분유가 모자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현관 앞에서 배송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탁 거리는 소리와 동시에 문을 열었는데 거기 전 남편이 있더군요. 시부 건물 관리인 하다가 나와서 택배 배송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어색해져 버렸어요. 그때 남편이 묻더군요. 애는 잘 크고 있어? 응, 잘 크고 있어. 이젠 말도 조금씩 해. 그래?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 다행이네. 당신도 잘 지내지? 애는 여전히 당신이 봐주고 있어? 아니, 그 애는 동생이 보고 있어. 내가 봐줄 의리 같은 건 없지. 내 이혼은 어떻게 보면 동생 때문이기도 하니까. 그때는 진짜 내가 어떻게 됐나 봐. 왜 당신을 믿지 못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피가 통하는 동생도 아닌데
왜 당신보다 동생을 더 우선했는지도 모르겠고. 모르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신우가 해줬던 건지도. 관리인 일은 그만뒀어? 아버지가 그 일 다시 하고 싶으면 당신이랑 아이까지 다시 다 데려오라 하더라고. 그치만 내가 너한테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데려와? 게다가 당신도 엄마랑 동생한테 너무 당해서 그러고 싶지도 않을 거고. 맞는 말이었어요. 전 남편 놈이 만약 제게 재결합 이야기를 했으면 한 대 쳤을지도 모르지만 전 남편은 반성을 제대로 한 모양이더군요. 그렇다 해도 제가 전 남편과 다시 맺어질 일은 절대 없지만 말이죠. 그렇게 대화는 어색하고 짧게 끝났고 그 뒤로 남편을 마주친 일은 없었어요. 이혼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건 아이를 혼자서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점이었어요. 솔직히 아이 만들려고 일도 오래 쉬었고 완전히 경력단절 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독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것들이 있었지만 시도하다가 다 까먹어버릴 것 같아서 걱정만 하고 있던 차에 부모님 도움으로 결국 취직도 하게 됐죠. 그리고 육아도 부족한 부분은 친정 부모님에게 신세지고 있어요. 부모님은 저를 재혼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글쎄요, 저는 시집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2번이나 유산한 경험 탓에 아이의 존재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해요. 그만큼 절실히 원했거든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엄마가 되어보니 아이에게 유일한 하늘이 저라는 생각에 재우는 감히 꿈도 못 꾸겠어요. 물론 엄마는 딸 걱정하는 마음에서 권유했겠지만요. 저는 귀여운 아기 천사를 만난 것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하네요. 다들 제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용기를 얻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